상상할 수 없는 손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특징이었습니다. 달마다 푸틴은 냉정하게 더 많은 병사들을 그 사륙의 소모전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전략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러시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러시아 군대가 붕괴 직전이라며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잔혹한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푸틴과 그의 야만적인 소모전 전략에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러시아는 손실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이 지나갔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운 지 50개월째가 끝났습니다. 수치가 집계되었고 4월은 우크라이나가 놀라운 성과를 거둔 5번째 연속달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러시아가 군에 충원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러시아군 병력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5월 5일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4월에 35,203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패배는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가 5개월 연속 동원 가능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으며 점차 손실에 짓눌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가 35,351명의 병력을 제거하며 사상자 기록을 경신했던 3월에 러시아가 잃은 병력수와 대략 일치합니다. 또한 3월, 2, 4월보다 하루 더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페도로프의 발언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매일 1,170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4월에 하루를 더 추가해서 3월과 길이가 같아진다면 우크라이나는 월간 기록을 약 1,000명이나 경신했을 것입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곧 알겠지만 이제부터 러시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모병 이야기로 돌아가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달 동안 러시아는 15만 6,735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유나이티드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월 평균 3만 1,347명의 사상자 수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는 14만 8,400명의 인원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약 8,300명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우크라이나가 매달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병력을 2,000명씩 줄이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처음에는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러시아 전략이 우크라이나보다 병력이 많아야 이긴다는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 군대 감소는 치명적입니다. 러시아는 잃은 병력을 보충하고 현재 보유한 병력을 더 늘려야 합니다. 러시아는 둘 다 못하고 있어 모병 위기가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푸틴은 침공 후 계속 피했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동원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숫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상자 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추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상자는 하나하나 확인된 것이며 페도로프가 밝힌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 수치가 우크라이나의 아미 오브 드론스 시스템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 영상을 업로드한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집계하는 사상자는 모두 시스템에 업로드된 데이터입니다. 국방부는 모든 사상자 발생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군인들에게 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 포인트로 군인들은 전투용 드론 장비를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테도로프는 이를 통해 어떤 부대와 무기가 효과적이고 피해 정도와 적의 일일 손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러시아군 사상자 수치가 러시아의 병력 모집에 타격을 준다는 점에 흥미로운 변수를 추가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15만 6,735명의 러시아군 사상자는 우크라이나가 아미 오브 드론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수치일 뿐입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촬영되지 않은 모든 포격은 사상자 수를 더 늘립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비소나 유사한 건물에 중거리 타격을 가할 때 드론이 그 사상자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15만 6,735명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발생한 러시아군 사상자의 절대 최소치입니다. 실제 숫자는 수천 명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미 크게 벌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우크라이나는 이전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놀라운 사상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로버트 브로브디는 페도로프의 주장을 재확인했지만 동시에 USF가 우크라이나가 집계하는 사상자 수를 늘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도 제공합니다.
브로브디에 따르면 USF는 4월에 러시아군 1581명을 타격하는 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흥미로운데 드론 부대 시스템에 기록된 사상자의 약 3분의 2가 현장에 일반 병사들이 낸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USF 소속은 아니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드론을 운용하는 병사입니다. 하지만 USF 수치로 보면 브로브디는 USF가 러시아 병사 1명당 단 882달러의 비용으로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적은 금액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한 달 싸우는 병사 1명에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합니다. 브로브디는 드론 한 대의 플라스틱과 금속만으로 적의 자원을 맞바꾸는 것이 현대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환 비율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와 논쟁하기는 어렵습니다.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는 드론 하나가 이제 러시아에게 병사 1명, 그 병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 그리고 그 병사를 전선에 보내기 위해 투자된 모든 돈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전장 경제학에 의해 결정되는 전쟁에서 이런 투자 수익률은 판도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러시아에게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개월 동안 러시아군에 최대한 많은 사상자를 내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 접근 방식에는 작전 기준이 따릅니다. USF에서는 현재 주요 기준이 교전하는 모든 목표물 중 최소 30% 가적 병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개월간의 작전에서 USF는 29.59%의 비율을 기록했으므로 분명히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 11개월 동안 USF는 9470명의 적병력을 제거했습니다. 4월 USF가 약 1500명을 격파한 것으로 볼 때 월별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곧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주요 기준점은 페도로프가 1월에 국방장관이 되었을 때 설정한 월 5만 명의 사상자 목표입니다. 페도로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한 달에 5만 명의 병력을 잃는다면 침공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침공 유지력은 신병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USF 기준처럼 5만 명 목표는 성장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페도로프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달 1만 8천 명의 추가 사상자가 필요합니다. 이 수치는 매우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러시아는 점점 더 적은 성과를 위해 기록적인 수의 사상자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4월에는 러시아가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순 영토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는 우크라이나 지형이 진격군에 불리해서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습한 이른 봄이 찾아와 러시아 공세를 늦추며 병사들을 진흙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군의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군이 5월 과 여름에 본격적으로 공격할 때만큼 강하게 공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푸틴의 전략은 오로지 인명 소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총알바지 병력을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들이밀고 그러면 어쩌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여름에 지형이 단단해지면 푸틴은 그 전략에 더욱 의존할 것입니다. 더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소모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이 더해지면 러시아군의 재앙적인 여름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4월에 우크라이나의 150km, 즉 약 12-90마일 범인의 타격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4월에 이러한 유형의 타격을 3월보다 2배, 2월보다 4배 더 많이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체계적 소모전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사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타격은 지휘소, 물류 거점, 저장 창고 또는 러시아 최전방 병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그 지원이 사라지면 그 병사들은 취약해집니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러시아는 앞서 언급한 병력 모집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기 전쟁에 나가 죽을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그를 절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집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인상적인 사상자 수치 뒤에 숨겨진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 이면의 전체 그림을 전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눌러 항상 한 발 앞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러시아의 모집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잘못되고 있습니다. 4월 13일 보고서에서 밀리타니는 러시아의 2026년 1분기 모집, 이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가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의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있는 사상자를 보충하기에 겨우 충분한 수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 하루 모집 인원이 약 800명으로 줄어 우크라이나가 보고한 병력 부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입대 시 제공되는 현금 보상이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리타니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현재 입대 보너스로 40만 루블, 즉 약 5,300달러를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 보너스는 종종 지역 당국이 입대 시 더 많은 돈을 제공함으로써 강화되는데 이는 평균적인 러시아 자원 입대자가 이제 이름만 적어도 147만 루블, 즉 19,600달러 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당량을 맞추기 위한 압박이 지역 정부에 너무 커져서 이들은 전체 예산의 평균 4%를 군인 모집에 쓰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지출이 10%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모두 러시아 국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포스뉴스는 러시아가 추가 유인책으로 지나치게 후한 보상제도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부상이 충분히 심각할 경우 36,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은 병사가 전장에서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일부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금전적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입히는 큰 손실을 메울 병력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의 군 모집을 방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월 5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영국이 주로 35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취약한 이주민들을 러시아 군대로 끌어들이는 데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이 그 대상입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이주민들을 푸틴의 총알바지로 유인하기 위해 야만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시민권 취득의 가능성과 높은 급여가 여기서 주로 미끼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가 국내 모집의 부족분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속여 자신들과 아무 관련 없는 전쟁에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비슷한 제재를 가한다면 러시아의 또 다른 모집 경로가 차단될 것이고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명백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단순히 숫자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푸틴의 진짜 문제는 모집 부족이 그를 더 극단적인 조치로 내몬다는 점입니다. 이주민 신병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봅시다. 4월 29일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2026년에 수천 명의 외국인 전투원을 군에 빠르게 편입시키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목표는 18,500명의 이주민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러시아의 현재 월간 사상자 수 기준으로 약 반달치 병력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3월 30일 기준으로 러시아군에서 싸우고 있는 외국인 27,407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 11월 약 18,000명에서 증가한 수치로 영국이 최근 도입한 제재 조치의 이유를 보여줍니다. 푸틴은 병력 보충을 위해 외국인 전투원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의 절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른바 군인들이 러시아군에 속아 입대한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요. 대부분 러시아어도 못하고 훈련도 부족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 전선에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푸틴은 여기서 인재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나 데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의 유일한 우선순위는 총알바지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걸 보장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해외 모집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은 이 절박한 움직임을 억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러시아의 모집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절망적인 시도로 여기저기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제한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푸틴은 러시아가 이룰 수 없는 두 집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 압박으로 무너지는 경제를 버티는 노동자들과 젊은이들이 그 대상입니다. 학생 측면에서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발레리 팔코프는 러시아 대학들에게 학생들 중 최소 2%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프라우다가 보도했습니다. 발레리 팔코프의 뜻대로라면 매년 최소 44,000명의 대학생이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이 명령에 다른 고등교육기관이 포함되면 숫자는 76,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푸틴을 위해 죽으라 설득하는 시도보다 더 나쁜 것은 청년들에게 계속되는 압박입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2월에 러시아 고등경제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가슴 아픈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퇴학을 당하거나 국방부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이에 뒤따르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과제 미제출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단 2주로 줄이고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2주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학생은 퇴학당하게 됩니다. 아니면 국방부에 입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연적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는 조직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교육기관들을 자신이 전쟁터로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병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기업들에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랴잔에서는 지역 주지사가 현지 기업들에게 흥미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이 명령은 직원이 300명 이하인 회사는 러시아 군대와 계약을 맺을 후보자 2명을 지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5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 그 숫자는 5명의 후보자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꼭 기업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명령문의 언어는 조직과 기관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종류의 단체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주들이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몰 가능성은 전혀 없고 리아잔이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힘든 사업체들을 서서히 무너뜨릴 가능성도 절대 없습니다. 빈정거림은 제쳐두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러시아가 술주정뱅이까지 군대로 모집할 정도로 절박한 일입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는 러시아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4월 2일 특종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예고르 스피니치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잔뜩 마신 다음 날 자신이 해독센터에 있다고 생각하며 깨어났습니다. 사실 그곳은 군 입대 사무소였고 그는 경찰에 구금된 뒤 그리로 보내졌습니다. 스피니치의 서명이 입대 서류에 있었고 우크라이나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속임수는 러시아에서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이 푸틴의 악랄한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고는 보드카 몇 잔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은 군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새로운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수법을 써도 단순한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출혈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동원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2월 20일 유로뉴스는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예비군을 강제로 소집하는 제한적 징병 제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완전한 동원은 아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4년째 이어지며 국민들이 인내심을 잃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동원령이 발동된다면 푸틴은 반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이루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푸틴 대변인들은 이미 러시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뉴스 통신사 타스는 5월 3일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반러 캠페인을 동원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 강화에 큰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어 유럽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크렘린 대변인은 유럽과의 치열한 대립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곧 닥칠 불가피한 상황, 즉 푸틴이 곧 그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도록 강요할 것임을 준비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5개월 연속 모집이 손실을 메우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전쟁에 보이는 지지가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12월 이후 러시아에 큰 사상자를 입힌 전략에 더 의존하면서 푸틴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릴 것입니다. 절박한 모집 전술은 효과가 없습니다. 동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지만 러시아는 이미 전쟁에서 패했고 마지막 필사적 움직임이 푸틴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아직도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삽니다. 러시아 군인들의 90%가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언가에 의해 죽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킬존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소모전을 뒤집고 2026년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사상자 비율을 어떻게 냈는지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숫자로 분석합니다. 감사합니다.